여러분,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져 천장을 멍하니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다시 잠들고 싶어도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잠이 도망가는 그 순간 얼마나 막막하셨나요? 저도 그런 날들이 있었기에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하루, 나아가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 같은 존재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약 없이도 비싼 도구 없이도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85세 현역 의사 이승호입니다. 지난 50년간 3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며 특히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지키는 데 힘써왔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죠. 나이 들었다고 잠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면 스위치의 비밀을 오늘 함께 풀어볼게요. 제 진료실에 찾아온 72세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매일 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사님, 밤마다 눈만 뜨고 있어요. 손주들과 놀아줄 기운도 없고 낮엔 늘 피곤해요. 그녀의 목소리엔 절망과 체념이 묻어 있었죠. 남편과 사별한 후 외로움과 걱정 속에 잠이 더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약을 먹어도 새벽 4시에 깨곤 했죠.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습관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아침 햇빛 쬐기, 저녁에 따뜻한 우유 한 잔, 그리고 10초 만에 잠을 부르는 특별한 지압법. 놀랍게도 3주 만에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박사님, 이젠 밤 10시에 눈이 스르르 감겨요. 아침엔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걷고 있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제게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김영순 할머니처럼 새벽을 되찾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불면증을 이기는 3가지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첫째, 낮 시간의 작은 습관이 밤의 잠을 어떻게 바꾸는지. 둘째, 잠들기 전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 자연요법. 그리고 셋째, 단 10초 만에 졸음을 불러오는 수면 스위치 비법. 이 모든 건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큰 비용 없이도 여러분의 잠을 되찾을 수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 비법으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라 믿으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밀, 불면증의 숨겨진 원인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시간마저 흐리차게 느껴지죠.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조용한 적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불면증을 해결하려면 먼저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50년 넘게 3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불면증의 숨겨진 원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원인을 알면 여러분의 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눈앞에 그려질 거예요. 먼저, 왜 나이 들수록 잠이 얕아질까요? 서양 의학에서는 2가지 큰 원인을 꼽습니다. 첫째, 멜라토닌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에서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는 이 멜라토닌 수치가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깊은 잠 단계로 들어가기 어려워 새벽에 자주 깨게 된답니다. 둘째, 활동량 부족과 근육 감소입니다. 나이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뇌가 수면 호르몬을 덜 만들어내죠. 하버드 의대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근육 건강이 좋아질수록 수면 호르몬 분비가 30%나 증가한다고 해요.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잠의 질을 좌우하는 열쇠인 거죠. 한의학에서는 불면증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체내에 열이 너무 많거나 반대로 기력이 약해진 상태가 잠을 방해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손발이 뜨거운 분들은 열성 체질이라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반면 손발이 차고 기운이 없는 한성 체질 분들은 기력이 부족해 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두 가지 관점을 결합해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서양 의학과 한의학의 지혜를 함께 활용하면 불면증의 뿌리를 더 깊이 파헤칠 수 있거든요. 제 진료실에 찾아온 72세 박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할아버지는 매일 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사님, 잠이 얕아서 낮엔 늘 졸리고 머리가 멍해요. 이 나이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죠. 저는 그의 생활을 살펴봤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고 걷는 시간은 하루 10분도 안 됐어요. 다리 근육은 약해져 있었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았죠. 저는 할아버지에게 간단한 걷기 운동과 근육 강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단 2주 만에 결과는 놀라웠어요. 박사님, 이젠 밤에 뒤척이지 않아요. 새벽 3시에 깨던 것도 사라졌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죠. 그는 이제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손주들과 전화로 웃으며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멜라토닌 감소, 근육량 부족, 체내 열이나 기력 문제 같은 원인을 이해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박정수 할아버지처럼 작은 변화를 통해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원인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몸이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밤에 자주 깨서 피곤함을 느끼셨나요? 이 모든 게 불면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으로 한 발짝 다가가 볼까요? 다음으로 낮 시간의 습관이 우리의 잠을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아침 루틴이 여러분의 밤을 얼마나 달라지게 할지 기대하셔도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불면증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창문을 열고 따스한 햇빛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셨나요? 그 순간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마음까지 환해지는 경험, 혹시 잊고 지내셨나요? 낮 시간의 작은 습관이 우리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확신한 건 낮에 어떻게 보내느냐가 밤의 잠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비밀, 아침 햇빛과 가벼운 활동이 어떻게 깊은 잠을 불러오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잠을 어떻게 바꿀지 지금부터 기대하셔도 좋아요. 먼저 아침 햇빛의 마법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햇빛은 단순히 세상을 밝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잠을 부르는 열쇠를 만들어줍니다.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죠. 세로토닌은 낮에 활력을 주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깊은 잠을 유도해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30분 햇빛을 댈 사람은 밤에 잠드는 시간이 25%나 빨라졌다고 해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건 비싼 약이나 복잡한 기구 없이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에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20-30분만 쬐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밤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68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이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낮에도 늘 피곤해했어요. 박사님, 밤마다 뒤척이다 새벽 4시에 깨요. 낮엔 기운이 없어서 손주들 얼굴 보기도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엔 지친 기색이 가득했죠.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동네 공원을 20분 산책해보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햇빛 덕분인지 낮에 기운이 나고
밤 10시면 졸음이 쏟아져요. 이 할머니는 이제 아침마다 공원을 걸으며 이웃과 인사하고 밤엔 7시간 꿀잠을 자며 손주들과 웃음꽃을 피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작은 변화가 그녀의 삶을 얼마나 밝게 만들었는지 저도 덩달아 행복했답니다. 햇빛만큼 중요한 게 바로 가벼운 운동이에요. 여러분, 하루 30분 걷기나 간단한 스트레칭이 잠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시나요?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면 뇌가 수면 호르몬을 덜 만들어낸다고 했죠. 하지만 반대로 근육을 깨우면 뇌에 더 많은 멜라토닌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근육 활동이 늘어나면 수면 호르몬 분비가 30%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잡한 운동이 아니에요. 집 근처 공원을 30분 걷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 반복해보세요. 발끝들기 운동도 좋아요.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며 1분만 해보셔도 다리 근육이 깨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70세 김상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아버지는 퇴직 후 집에서 TV만 보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박사님, 다리가 무겁고 밤엔 잠이 안 와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에게 하루 20분 걷기와 의자 운동을 추천했죠. 처음엔 이걸로 뭐가 바뀌겠어? 하셨지만 2주 만에 달라진 모습으로 오셨어요. 박사님, 다리가 가벼워졌고 밤에 뒤척이지 않아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요. 그는 이제 매일 아침 공원에서 친구들과 걷고 밤엔 푹 자며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셨어요. 이 간단한 운동이 그의 잠과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정말 기적 같았죠. 여러분, 이 모든 건 거창한 준비가 필요 없는 일상이에요.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며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몸과 뇌를 깨우고 밤에 깊은 잠을 선물할 거예요. 혹시 오늘 아침 햇빛 보셨나요? 아직이라면 지금이라도 창문을 열어보세요. 그 따스한 빛이 여러분의 잠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낮 시간에 또 다른 중요한 습관, 식습관이 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까요? 간단한 식사 변화로 여러분의 밤이 얼마나 달라질지 함께 기대해 봅시다.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루틴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저녁 식탁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으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뿐 아니라 밤의 잠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낮 시간의 습관이 잠을 결정한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식습관은 우리 몸과 뇌가 잠을 준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식탁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깊은 잠을 불러오는 방법을 나눠볼게요. 간단한 음식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얼마나 바꿀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면서 기대해보세요. 먼저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부터 짚어볼까요? 커피, 차, 초콜릿, 기름진 음식, 그리고 술은 잠의 적이에요. 특히 카페인은 우리 뇌가 멜라토닌을 만드는 일을 최대 6시간까지 늦춘다고 해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오후 3시 이후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잠드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죠.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도 위를 자극해 밤에 뒤척이게 만듭니다. 술은 잠을 빨리 들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얕은 수면을 유도해 새벽에 깨게 만들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엔 카페인과 기름진 음식을 피해보세요. 그럼 몸이 잠을 준비하는데 훨씬 수월해진답니다. 반면 수면을 돕는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트밀,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아몬드, 따뜻한 우유는 잠의 친구예요. 바나나와 상추는 마그네슘과 락투신이 풍부해 신경을 진정시키죠. 꿀이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은 뇌를 부드럽게 달래줍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은 세로토닌 생성을 돕고 고등어의 오메가3는 뇌 건강을 지키며 수면의 질을 높여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가 풍부한 식사를 한 사람은 깊은 수면 단계가 20% 늘었다고 해요. 이런 음식들은 비싸거나 구하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집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죠. 제 진료실에 찾아온 75세 최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할머니는 매일 저녁 기름진 고기 반찬을 즐기셨지만 잠이 얕아지고 새벽에 자주 깨셨어요. 박사님, 저녁을 든든히 먹어야 기운이 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요? 저는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조금 바꿔보라고 했죠. 기름진 고기 대신 오트밀 한 그릇과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가벼운 걸로 배고프지 않을까 걱정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달라진 모습으로 오셨어요. 박사님, 밤 9시면 졸음이 쏟아져요. 새벽에 깨는 일도 없어졌어요. 최할머니는 이제 저녁마다 오트밀과 바나나를 먹으며 손주들과 전화로 웃으며 이야기할 기운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 미소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저녁 식탁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늦은 시간에 커피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오트밀 한 그릇이나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준비해 보세요. 바나나 한 조각을 곁들여도 좋아요. 이런 간단한 선택이 여러분의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밤에 깊은 잠을 선물할 거예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약이에요. 잘 고르면 잠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이제 식습관이 잠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셨죠?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는 정하셨나요? 아직이라면 오트밀이나 따뜻한 우유로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낮 시간의 습관을 넘어 잠들기 직전의 루틴이 어떻게 잠을 부르는지 알아볼까요? 밤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 비법, 함께 기대해 봅시다. 댓글로 여러분의 저녁 식사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밤늦게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잠을 기다린 적 있으신가요? 화면의 밝은 빛이 눈을 찌르며 오히려 잠이 멀어지는 느낌 한 번쯤 겪어보셨죠? 잠들기 직전의 몇 시간은 우리 뇌가 깊은 잠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치고 있다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잠들기 전에 작은 루틴이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잠들기 전 준비, 특히 블루라이트를 줄이고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 대체 활동으로 깊은 잠을 부르는 비법을 나눠볼게요. 이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어떻게 달라지게 할지 함께 기대해보세요. 먼저 블루라이트가 우리 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까요? 휴대폰, TV, 태블릿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즉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해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전 블루라이트를 줄이면 수면 시간이 평균 1시간 늘어난다고 해요. 밤 9시 이후에 화면을 보면 뇌가 낮은 줄 착각해 잠을 쫓아버리는 거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밤 8시 이후엔 화면을 멀리 하세요. 그 대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을 찾아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잠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화면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종이책 읽기와 잔잔한 음악 듣기가 최고의 대체 활동이에요. 종이책은 눈을 부드럽게 자극하며 뇌를 이완시키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 소리가 담긴 곡은 심박수를 낮추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잠든 사람은 깊은 수면 단계가 15% 늘었다고 해요. 이런 활동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집에 있는 낡은 소설책이나 라디오만 있으면 충분하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추천합니다. 침대 옆에 좋아하는 책 한 권을 두고 잠들기 전 10분만 읽어보세요. 졸음이 저절로 찾아올 거예요.
제 진료실에 찾아온 70세 김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일 밤늦게 TV를 보며 잠을 청하려 했지만 새벽까지 뒤척이기 일쑤였어요. 박사님, TV 없으면 잠이 안 와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눈엔 피로가 가득했죠. 저는 그에게 TV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어보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책 읽는 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달라진 모습으로 오셨어요. 박사님, 책 읽다 졸리는 게 신기해요. 이젠 밤 10시면 눈이 스르르 감겨요. 그는 이제 매일 밤 옛날 동화책을 읽으며 잠들고 아침엔 상쾌하게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그 변화가 그의 하루를 얼마나 밝게 만들었는지 저도 덩달아 미소 지었답니다. 또 하나, 걱정거리가 잠을 방해하는 큰 적이에요. 밤에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잠을 못 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환자들에게 간단한 습관을 추천합니다. 잠들기 전 노트에 걱정거리 3가지와 내일 할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집세 걱정이나 손주 선물 사기 같은 걸 적고 내일 할 일로 마트 가기나 친구에게 전화하기를 적는 거예요. 이 간단한 행동이 뇌에 이제 걱정은 내려놓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죠.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걱정을 적은 사람은 잠드는 시간이 20% 빨라졌다고 해요. 73세 박미영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불면증을 이겼어요. 박사님, 노트에 적고 나니 머리가 가벼워져요. 이젠 걱정 없이 잠들어요. 그녀의 미소는 정말 따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엔 휴대폰 대신 책을 펼쳐보시겠어요? 아니면 잔잔한 음악을 틀며 마음을 달래보시겠어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편안하게 만들고 깊은 잠을 선물할 거예요. 혹시 밤마다 화면을 붙잡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침대 옆에 책 한 권을 두고 시작해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루틴이 큰 잠을 가져옵니다. 자, 이제 블루라이트를 줄이고 마음을 달랜 다음 자연요법으로 잠을 더 깊게 만드는 비법을 알아볼까요? 라벤더 향과 백색 소음의 마법, 함께 기대해 봅시다. 댓글로 여러분의 밤 루틴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조용한 밤에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순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 부드러운 소리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고 어느새 잠속으로 이끄는 마법 같은 경험, 정말 특별하죠. 잠들기 전 약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도 자연의 힘으로 깊은 잠을 부르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자연요법이 불면증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라벤더 오일과 백색 소음 같은 자연요법으로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드는 비법을 나눠볼게요. 이 간단한 방법들이 여러분의 잠을 어떻게 바꿀지 함께 기대해보세요. 먼저 라벤더 오일의 놀라운 힘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라벤더 향은 단순히 좋은 냄새 이상이에요. 이 향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뇌를 이완시켜 깊은 잠을 유도하죠. 영국 사우샘프턴 대학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 향을 맡은 사람은 깊은 수면 단계가 20% 늘어났다고 해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베개나 이불에 라벤더 오일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디퓨저에 넣어 방에 은은하게 퍼지게 해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기 전 라벤더 향을 살짝 맡아보세요. 마치 따뜻한 포옹처럼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은 비싸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집에 라벤더 오일 한 병만 있으면 충분하죠. 다음은 백색 소음의 마법입니다. 빗소리, 파도소리 혹은 바람소리 같은 백색 소음은 뇌를 부드럽게 달래줍니다. 이런 소리는 심박수를 낮추고 머릿속 잡생각을 잠재워 잠을 유도해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백색 소음을 들으며 잠든 사람은 잠드는 시간이 15% 빨라지고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유튜브에서 빗소리나 파도소리를 쉽게 찾을 수 있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추천합니다.
TV를 밤새 켜두는 대신 빗소리나 파도 소리를 틀어보세요. 뇌가 마치 휴가 온 것처럼 편안해질 거예요. 이 방법은 비용도 들지 않고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답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67세 박미영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밤 TV를 켜놓고 잠을 청했지만 새벽마다 깨곤 했어요. 박사님, TV 소리가 있어야 잠이 올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해요. 그녀의 목소리엔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죠. 저는 TV 대신 백색 소음 앱을 추천했어요. 빗소리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어 보라고 했죠. 처음엔 이런 소리가 뭐가 도움이 되겠어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박사님, 파도 소리에 맞춰 숨쉬니 금세 잠이 와요. 이젠 새벽에 깨지 않고 푹 자요. 박 할머니는 이제 매일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아침엔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그 변화가 그녀의 삶을 얼마나 밝게 만들었는지 저도 덩달아 행복했답니다. 라벤더 오일과 백색 소음 외에도 작은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캐모마일 차는 신경을 진정시키는 데 탁월하죠. 단, 카페인이 없는 차를 선택하세요.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라벤더 오일과 캐모마일 차를 함께 사용했어요. 박사님, 라벤더 향 맡으며 차 한 모금 마시니 마치 온 세상이 조용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이제 밤 9시면 눈이 스르르 감긴다고 하셨어요. 이 간단한 자연요법이 그녀의 밤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었는지 정말 기뻤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엔 TV 대신 빗소리를 틀어보시겠어요? 아니면 베개에 라벤더 오일 한 방울 떨어뜨려 보시겠어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부드럽게 달래고 깊은 잠을 선물할 거예요. 혹시 밤마다 시끄러운 소리나 화면에 의존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간단한 자연요법을 시작해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최고의 약을 줍니다.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이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여러분이 기다리던 10초 숙면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단 10초로 잠을 부르는 비법, 함께 기대해 봅시다. 댓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연요법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잠들기 직전에 단 10초 만에 졸음이 쏟아지는 비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어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비법이 수많은 분들의 밤을 바꿔놓는 걸 보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던 10초 숙면법을 공개합니다. 바로 풍지열 지압과 깊은 호흡의 조합이에요. 이 간단한 동작이 어떻게 깊은 잠을 불러오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면서 기대해보세요. 이 비법을 알면 오늘 밤부터 잠드는 시간이 즐거워질 거예요. 먼저 풍지열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풍지열은 기 바로 뒤 머리뼈 아래쪽에 있는 부드러운 혈자리예요. 한의학에서는 이곳이 뇌와 신경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죠. 이 혈자리를 10초간 부드럽게 지압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고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차분히 만들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잠을 유도하죠.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풍지열 지압을 한 사람은 잠드는 시간이 20% 빨라지고 깊은 수면 단계가 늘어났다고 해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풍지열은 우리 몸의 수면 스위치예요. 살짝 눌러주기만 하면 뇌가 잠을 준비하기 시작한답니다. 이제 이 지압을 깊고 느린 호흡과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호흡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심박수를 낮춰 몸을 이완시키죠.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엄지로 풍지혈을 부드럽게 꾹 누르세요. 그러면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이걸 9번 반복하면 약 10초 만에 졸음이 몰려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추가로
폼롤러나 테니스 공으로 목 뒤를 살살 굴리면 근육이 풀리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초 루틴은 약도 기구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손과 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73세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해 약에 의존했어요. 박사님, 약을 먹어도 새벽 3시에 깨요. 이젠 약 없이 자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저는 그녀에게 풍지열지압과 깊은 호흡을 매일 밤 10초씩 해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박사님, 10초 만에 졸음이 쏟아져요. 이젠 약 없이 8시간 푹 자요. 이 할머니는 이제 매일 밤 이 루틴을 하며 아침엔 손주들과 전화로 웃으며 이야기할 기운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 밝아진 모습이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죠. 이 비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특별한 준비나 비용이 필요 없죠. 침대에 누워 엄지로 귀 뒤를 살짝 누르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뇌가 잠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폼롤러가 있다면 목 뒤를 1나 2분 굴리며 근육을 풀어주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여러분의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깊은 잠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10초면 충분해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10초 숙면법을 시도해 보시겠어요? 침대에 누워 풍지혈을 누르며 깊게 숨 쉬는 그 순간 졸음이 스르르 찾아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혹시 밤마다 잠을 기다리며 뒤척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이 간단한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자, 이제 이 비법에 이어 또 다른 강력한 자연요법인 족욕과 기저질환 주의 사항을 알아볼까요? 발끝부터 몸 전체를 이완시키는 방법 함께 기대해 봅시다. 댓글로 여러분의 10초 숙면법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하루의 피로를 풀며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스르르 이완되는 그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족욕은 단순한 휴식 기산이에요. 발끝부터 몸 전체를 편안하게 만들어 깊은 잠으로 이끄는 강력한 비법이죠.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족욕이 불면증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체질에 맞춘 족욕 방법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나눠볼게요. 이 간단한 루틴이 여러분의 밤을 어떻게 바꿀지 함께 기대해 보세요. 오늘 밤 족욕 한 번으로 잠이 쏟아지는 기적을 느껴보실 준비 되셨나요? 먼저 족욕의 마법을 알아볼까요? 족욕은 체질에 따라 다르게 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체질을 크게 열성 체질과 한성 체질로 나눠요. 열성 체질은 얼굴이 잘 붉어지고 손발이 따뜻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몸에 열이 많아 시원한 물 약 2025도에 10분 정도 발을 담그면 좋아요. 반면 한성 체질은 손발이 차고 추위를 잘 타는 분들인데 따뜻한 물 388을 40도에 10바 15분 족욕이 적합하죠.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잠을 유도합니다. 영국 런던 대학 연구에 따르면 족욕 후 체온이 조절되면 잠드는 시간이 15% 빨라진다고 해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족욕은 발끝부터 시작해 온몸을 잠으로 이끄는 마법이에요. 제 진료실에 찾아온 80세 최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할아버지는 한성 체질이라 손발이 차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사님, 밤에 몸이 으슬으슬해서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의 목소리엔 지친 기운이 가득했죠. 저는 따뜻한 물에 10분 족욕을 추천했어요. 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어 혈액순환을 더 돕도록 했죠. 처음엔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변화가 왔어요. 박사님, 족욕 후 몸이 따뜻해지니 잠이 저절로 와요. 이젠 새벽에 깨지 않아요. 최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밤 족욕을 하며 아침엔 동네 친구들과 산책할 기운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 밝아진 미소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해야 해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밤늦게 과도한 물 마시기를 피하세요. 야뇨, 즉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저는 환자들에게 저녁 7시 이후엔 물을 조금씩만 마시라고 권해요. 또 수면 자세도 중요합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면 심장과 혈액순환이 편안해져 깊은 잠을 돕죠.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왼쪽으로 누운 자세가 혈액순환을 10% 개선한다고 해요. 76세 박정희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밤에 자주 깨셨어요. 저는 그녀에게 족욕 후 왼쪽으로 누워 자보라고 했죠. 박사님, 이젠 화장실 갈 일이 줄고 푹 자요. 그녀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답니다. 그리고 흔한 실수 몇 가지도 피해야 해요. 첫째, 술로 잠을 유도하려는 시도는 큰 오산이에요. 술은 잠을 빨리 들게 할지 몰라도 얕은 수면을 유발해 새벽에 깨게 만들죠. 둘째, 주말에 늦잠으로 수면을 보충하려는 습관은 생체 리듬을 망칩니다. 셋째, 낮잠을 1시간 이상 길게 자는 것도 밤의 잠을 방해해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실수를 피하면 잠이 더 가까워져요. 78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주말 늦잠 후 불면증이 심해졌었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니 이제 밤마다 7시간 푹 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밤 족욕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손발이 차신 분들은 따뜻한 물, 열이 많은 분들은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가 보세요. 이 간단한 루틴이 여러분의 몸을 부드럽게 달래고 깊은 잠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혹시 밤마다 잠을 기다리며 뒤척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족욕을 시작해 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발끝부터 따뜻해지면 마음도 잠도 따뜻해져요. 자, 이제 족욕으로 몸을 이완시켰으니 불면증에 대한 흔한 오해를 깨고 마지막 조언을 들어볼까요? 몇 가지 오해를 풀면 여러분의 잠이 더 가까워질 거예요. 댓글로 족욕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이건 나이 때문이야 라며 포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올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은요? 불면증을 둘러싼 오해들은 우리를 더 깊은 잠에서 멀어지게 만들곤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오해들을 깨고 간단한 조언으로 삶을 바꾸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한 3가지 큰 오해를 풀고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조언들이 여러분의 밤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아침을 상쾌하게 열어줄 거예요. 자, 함께 오해를 깨고 깊은 잠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첫 번째 오해는 나이 들면 잠이 적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65세가 넘으면 45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도 여전히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해요. 잠이 부족하면 피로, 기억력 저하, 심지어 우울감까지 올 수 있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깊은 잠은 건강의 기본이에요. 79세 최영숙 할머니는 이 나이에 잠이 뭐가 중요하겠어? 하셨지만 규칙적인 7시간 수면을 시작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푹 자고 나니 낮에 기운이 넘쳐요. 손주들과 더 오래 놀 수 있어요. 그녀의 밝아진 모습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죠. 두 번째 오해는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술 한 잔이 잠을 빨리 들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예요. 술은 얕은 수면을 유도해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들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술을 마신 후 잠든 사람은 깊은 수면 단계가 30% 줄어든다고 해요. 75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매일 밤 소주 한 잔으로 잠을 청했지만 새벽 3시에 깨곤 했어요. 박사님, 술 마시면 잠이 오는 줄 알았는데 왜 더 피곤할까요?
저는 술 대신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추천했죠. 한 달 만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젠 새벽에 깨지 않고 7시간 푹 자요. 술을 끊고 난 그의 미소는 정말 환했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낮잠은 불면증을 만든다는 거예요. 낮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시간과 길이에 있죠. 오후 3시 전에 2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뇌를 재충전해 밤에 잠을 덮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20분 낮잠은 피로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15% 높인다고 해요. 78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낮잠을 아예 피했지만 피로가 쌓여 밤에 더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오후 2시에 20분 낮잠을 권했죠. 박사님, 낮잠 후 머리가 맑아지고 밤에도 푹 자요. 그는 이제 낮잠과 규칙적인 수면으로 하루가 상쾌하다고 하셨어요. 낮잠은 적절히 하면 잠의 친구가 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세요. 코고는 소리가 심하거나 숨이 잠깐 멈춘다면 이는 단순 불면증이 아닐 수 있죠. 또 여러 방법을 2주 이상 시도했는데도 낮에 피로가 심하거나 잠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의사 상담이 필요해요. 73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수면 다원 검사 후 치료를 받고 이제는 밤마다 8시간 푹 잔다고 하셨어요. 박사님, 이젠 아침이 기다려져요. 그의 변화는 정말 감동적이었죠. 여러분, 이 오해들을 깨고 나면 잠이 훨씬 가까워져요. 나이 때문에 잠을 포기하지 마세요. 술 대신 따뜻한 차를, 긴 낮잠 대신 짧은 낮잠을 선택해보세요. 혹시 오늘 밤 지금까지 배운 방법 중 하나라도 시도해 보시겠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잠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이에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비법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마지막 조언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저도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새벽에 눈이 떠지지 않고 아침 햇살을 맞으며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 기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불면증을 이기고 깊은 잠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했어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작은 변화가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비법들은 약도 비싼 도구도 필요 없는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자, 이제 오늘 배운 황금 수면 비법들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밤을 바꿀 마지막 한 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먼저 오늘 배운 6가지 비법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침 햇빛을 30분 쬐며 세로토닌을 깨워요. 커튼을 열고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세요. 둘째, 카페인을 피하고 오트밀이나 따뜻한 우유 같은 음식을 저녁에 챙겨보세요. 셋째, 하루 20-30분 가벼운 걷기나 의자 운동으로 근육을 깨워 수면 호르몬을 늘려요. 넷째, 밤 8시 이후엔 휴대폰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다섯째, 라벤더 오일 한 방울과 빗소리 같은 백색 소음으로 뇌를 달래요. 마지막으로 풍지열 지압과 체질에 맞는 족욕으로 수면 스위치를 켜보세요. 이 방법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엌, 거실, 침대 옆에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답니다. 82세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박 할머니는 10년 넘게 새벽마다 깨며 잠을 포기했었죠. 박사님, 이 나이에 푹 자는 건 사치인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이 6가지 비법을 하나씩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침 산책, 저녁 오트밀, 라벤더 오일, 그리고 10초 풍지열 지압. 한 달 만에 그녀는 달라졌어요. 박사님, 아침이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나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놀 기운이 생겼어요. 그녀의 환한 미소는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죠. 여러분도 박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로 큰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모든 비법의 핵심은 지금 시작하기예요. 오늘 밤 딱 하나만 골라 시도해보세요. 라벤더 오일을 베개에 떨어뜨리거나 풍지혈을 10초 지압하거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한 걸음이 큰 잠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밤이 바뀌면 아침도, 하루도, 그리고 삶도 달라질 거예요. 혹시 지금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심지어 90세가 넘은 분들도 이 비법들로 새벽을 되찾았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밤 족욕을 시도해봤어요. 라거나 풍지혈 지압 후 정말 잠이 왔어요. 같은 이야기를요. 여러분의 경험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영감을 줄 거예요. 함께 건강한 수면 문화를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지키는 비법을 나눌 예정이니 꼭 다시 만나요. 여러분, 건강한 잠으로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세요. 85세 현역의사 이승우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